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리인벤트 2017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컨텐츠는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때문에 AWS 사이트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AWS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이제 가장 최신의 정보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는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준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공개하는 범위에 따라서 전체 공개인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질문하신 분에게만 공개되는 경우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서비스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총 29개의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팅 및 스토리지 범주에 있는 서비스들의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이제 같은 리전 내에 EC2 인스턴스와 S3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할 때 최대 5배 더 높은 대역폭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전 내에 다른 가용 영역 사이의 트래픽에 대해서도 더 높은 대역폭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성능이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스턴스가 클러스터 배치 그룹 이외의 트래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EC2에서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최대 5GB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S3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유입하거나 혹은 S3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수행하는 등 인스턴스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인스턴스가 제공하는 전체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멀티 에이지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고가용성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가용 영역 간의 인스턴스 사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능 개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비롯해서 최신 세대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어떤 추가 단계 없이 이러한 성능 개선의 장점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 2가 출시되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 2는 차세대 아마존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이고 굉장히 안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2는 EC2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머신 이미지죠. AMI와 ECS를 비롯한 모든 도커 기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제공이 됩니다. 아마존 리눅스 2는 AWS의 성능 최적화, 시스템 D 지원, 그리고 최신 버전의 도구 사용을 위해 최적화된 LTS 커널 4.9를 기반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최신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이썬, 그리고 마리아DB나 노드.js 등과 같이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경우는 최신 버전을 저희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즈 리퍼지토리를 통해서 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리눅스 2는 모든 저희 AWS 퍼블릭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LTS 빌드 같은 경우에는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하시는 어떤 추가 요금은 없고요. 그냥 표준 아마존 EC2 요금이나 AWS 요금,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 실행 요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P3 인스턴스를 서울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P3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GPU 인스턴스고요. 차세대 컴퓨팅에 최적화된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P2 타입 인스턴스가 있었는데요. P3 인스턴스는 최대 8개의 최신 세대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에 의해서 구동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HPC 그리고 이미지나 비디오 처리와 같은 워크로드에 굉장히 이상적인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3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전 세대 GPU 인스턴스보다 최대 14배 우수한 성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며칠이 필요했던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의 교육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화면의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P3 인스턴스의 가장 큰 인스턴스 타입은 16X라지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88GB의 메모리와 225G의 전용 네트워크 대역폭을 기반으로 하는 최대 64개의 vCPU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ECS, 저희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인데요. ECS는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확장성과 성능이 뛰어난 저희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리눅스 컨테이너만을 지원했었는데요. 이제는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위한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 실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윈도우즈 서버 컨테이너를 공개 베타 버전으로만 지원했는데 고객분들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정식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CS는 최적화된 윈도우즈 서버 AMI를 제공하고요. 이것은 EC2 윈도우즈 서버 2016 AM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AMI는 인스턴스나 컨테이너의 시작 성능이 좀 개선되었고요. ECS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서비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바로 윈도우즈 서버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람다를 사용하시면 이제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실 필요 없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여 동작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파이썬과 노드, 그리고 자바, 그리고 .NET 코어 1.0을 사용한 C샵을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고와 .NET 코어 2.0을 지원하는 C샵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를 사용해서 람다 함수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그 함수 생성 페이지에서 이제 고 실행 파일 아티팩트를 zip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런타임은 고 1.x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코드를 zip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하거나 혹은 S3에 업로드한 것을 읽어오는 방식으로만 고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T 코어 2.0을 지원하는 C샵을 활용해서도 람다 함수를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고와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작성하실 때는 패키지 zip 파일을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S3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모든 누겟 종석 파일이 포함된 zip 파일과 그리고 DLL 어셈블리를 같이 압축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샵으로 람다를 개발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한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희 AWS 툴킷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C샵으로 람다 함수 개발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EBS IO1의 볼륨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만 IOPS였는데 이제는 32,000 IOPS까지 지원을 하고요. 볼륨당 이제 320MB/s에서 500MB/s로 처리량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처럼
1GB당 50 IOPS를 제공하기 때문에 32,000 IOPS를 모두 사용하시기 위해서 최소한 640GB의 용량을 이제 프로비저닝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킹과 콘텐츠 전송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저희 AWS의 인프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엣지 로케이션이 총 7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전 세계의 18개의 리전과 53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14개의 팝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114개의 팝에는 이제 103개의 엣지 로케이션과 11개의 리저널 엣지 캐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24개국의 56개 도시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도 네 번째 엣지 로케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로 아마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언제나 보안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 AWS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고객분들의 보안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프론트에는 새로운 암호화 기능이 필드 레벨 암호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이 필드 레벨 암호화 같은 경우는 포스트 요청이 오리진으로 전달되기 전에 필드별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암호화 키, 화면에는 퍼블릭 키에 해당합니다.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HTTPS 형식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암호화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HTTPS 암호화와 함께 보안 레이어가 추가돼서 시스템에서 특정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당 데이터를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오리진 인프라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처리된 어떤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항상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최종 사용자와 클라우드 프론트 사이,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오리진 사이에 SSL, TLS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필드 레벨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제출한 어떤 개인정보나 신용카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웹서버에 안전하게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더욱 가까운 엣지에서 암호화가 되게 되고요. 전체 애플리케이션 스택에서 암호화를 계속 유지하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하면서 이를 해독할 능력이 있는 프라이빗 키, 그 빨간색 키에 해당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보유한 애플리케이션만이 이 데이터를 해독해서 이제 판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드 레벨 암호화 설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정한 퍼블릭 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의해 암호화가 필요한 필드를 간단하게 구성하시고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공격 대상 영역을 이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I DSS와 같은 이제 보안 준수 요건을 이것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충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RDS에서 마리아DB 버전 10.2 인스턴스를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마리아DB4 RDS 이제 인스턴스를 버전 10.1을 사용하고 계시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10.2 버전으로 손쉽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마리아DB 10.2 같은 경우는 그 MySQL의 원개발자들이 제공하는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주버전 릴리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향상되었고 더 나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마리아DB 10.2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음 URL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라
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로라에서 MySQL 5.7 호환 에디션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에디션에서는 제이슨을 지원하고요. 스페이셜 인덱싱, 그 공간 인덱스를 지원하고 제너레이티드 컬럼과 같은 이제 기능 향상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기본적인 MySQL 5.7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로라의 기본 스페이셜 인덱싱은 공간 데이터 세트용 MySQL 5.7보다 이제 20배 이상의 쓰기 성능과 10배 이상 빠른 읽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로라 패러렐 쿼리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 미리 보기가 이제 프리뷰 단계의 기능이 현재 프리뷰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뷰 신청을 하시면은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이제 스토리지 노드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 AWS는 스토리지 노드가 갖고 있는 수천 개의 CPU를 사용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기능을 내놓은 것이 패러렐 쿼리 기능입니다. 이를 통하게 되면 이제 쿼리 프로세싱 과정이 데이터에서 더 가까워지는 효과도 발생해서 데이터베이스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레이턴시 역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 테스트 결과를 넣어뒀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적인 직렬 쿼리와 패러렐 쿼리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R3 8X 라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다음 주황색이 그냥 일반 직렬 쿼리고 이제 파란 부분이 패러렐 쿼리로 굉장히 빠르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로라 같은 경우는 MySQL 버전과 이제 포스트그레시컬 버전의 엔진 두 가지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스트그레시컬용 RDS 인스턴스를 위한 오로라 포스트그레시컬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시컬에서 저희 오로라 포스트그레시컬로 연속적인 복제가 가능해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점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시컬에서 이제 오로라 포스트그레시컬로 라이브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오로라 포스트그레시컬로 이동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스턴스의 동기화를 유지하여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이 다중 에이지 배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ySQL과 MariaDB용 RDS 읽기 전용 복제본이 다중 에이지 배포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읽기 전용 복제본을 다중 에이지와 이제 결합해서 탄력적인 재해복구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진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조금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용성 구성을 위해서 멀티에이지 그리고 이제 DB의 읽기 로드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에는 각각 기능의 특징들을 적어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RDS의 멀티에이지 배포는 단일 AWS 리전 내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이제 가용성이 향상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티에이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대기 인스턴스에 동기적으로 계속 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RDS가 스탠바이로 자동으로 장애 조치 페일오버가 수행되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MySQL, MariaDB, 포스트그레시컬용 읽기 전용 복제본은 이제 이러한 멀티에이지 배포의 상호 보완적인 가용성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스DB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읽기 전용 복제본을 승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재해복구 전략의 일부로
AWS 리전 간의 DB 인스턴스를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동기식 복제, 그리고 장애 탐지 혹은 멀티에이지 배포에서 제공하는 장애 조치들을 보완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장애 복구 전략 부분에 대한 점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멀티에이지 방식은 동기 복제 방식이고 페일오버가 가능하고 페일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읽기 전용 복제본의 경우는 비동기 복제 방식이고 페일오버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페일백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으실 수 있는 효과가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이제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시고 다음 이제 새 데이터베이스 엔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중지하고 읽기 전용 복제본을 독립 실행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승격을 하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는 게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이미 다중 에이지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범주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서 이제 KMS를 통해 관리하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라스틱서치를 아파치 로그 분석 등에 이미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엘라스틱서치라는 것은 원래 로그 분석과 전문 검색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오픈소스 검색 및 분석 엔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는 엘라스틱서치에 사용하기 쉬운 API와 실시간 기능에 추가로 이제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필요한 가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까지 제공하는 이제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를 KMS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암호화가 설정된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도메인은 기본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 인덱스, 복제본 인덱스, 로그 파일, 그리고 메모리 스왑 파일, 그리고 이제 생성된 S3 스냅샷까지 모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암호화에 대한 이제 복호와 해독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도메인을 새로 생성하실 때 다음과 같이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화면에 이제 인크립션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KMS 마스터 키는 새로 생성하시거나 혹은 기존 생성한 키 중에 직접 선택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시고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엘라스틱서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라스틱서치 서비스가 이번에 i3 인스턴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 하나에 최대 1.5PB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로그 분석 워크로드를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i3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전 i2 인스턴스에 비해서 50% 이상 적은 비용으로 노드당 최대 15T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덱싱 처리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리실 수가 있고요. 우선 i3가 제공하는 그 인스턴스 자체에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 10분 활용하시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분석용 데이터의 보관 기간 역시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i3 인스턴스는 IOPS가 최대 330만 IOPS이고 순차적으로 디스크를 처리할 때는 초당 16GB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더욱 어려운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인스턴스 유형에 비해 쿼리 응답 시간이 단축되고 수집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i3 인스턴스에서는 향상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샤드 재배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클러스터 업데이트 시간이나 인스턴스 복구 시간 역시도 단축되게 됩니다. 비용은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당 스토리지 용량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적은 인스턴스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비용도 최적화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네시스에는 키네시스 스트림즈와 키네시스 파이오스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각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시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수집되는 데이터에 실시간 쿼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이제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저희 AWS 람다의 실시간 분석 결과를 전송하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람다 함수가 다이나모DB나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하시거나 혹은 SNS나 SQS를 사용해서 실시간 알람을 보내고 아니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API를 호출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결과를 다른 키네시스 스트림이나 파이오스로 보낸 뒤에 S3에 저장하거나 혹은 레드시프트로 보내는 등으로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결과를 람다로 보낸 뒤에 조금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람다를 활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코드 형식 변환이나 문자열 조작과 같은 데이터 후처리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WS 글루에서 지원하는 언어가 파이썬 외에도 이제 스칼라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AWS 글루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손쉽게 준비하고 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관리형 추출, 변환, 로드, 그래서 ETL 서비스입니다. 그 글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어떤 설정이나 관리해야 할 인프라가 일단 없고요. 그 글루가 이제 AWS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리키게만 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관련 메타데이터를 이제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데이터는 테이블 정의라던가 혹은 스키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카탈로그에 저장되면 데이터는 즉시 검색하고 쿼리하고 ETL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글루는 아파치 제플린 노트북 등과 함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제플린 노트북에서 글루 엔드포인트를 연동하신 뒤에 그 노트북에 스칼라로 작성한 스크립트를 수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언어가 파이썬과 스칼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저희 글루 서비스와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화면에 있는 URL에서 이제 샘플로 제공하고 있는 스칼라 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테나의 엔진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테나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배포 쿼리 엔진인 프레스토를 사용해서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SQL 쿼리를 실행하는 서비스인데요. 아테나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할 인프라가 없으며 이제 쿼리를 시행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AWS는 이번에 아테나 엔진을 프레스토 0.17이 기반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람다 표현식을 비롯해서 프레스토 버전의 0.172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람다 표현식 같은 경우는 복잡한 SQL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복잡한 데이터 유형의 요소에 대해서 임의의 인라인 변환을 빠르고
간결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CSV 같은 경우는 CSV 형태의 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할 때 이제 헤더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번에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CSV 파일의 헤더를 무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토 0.172에서 지원하는 함수와 연산자 중 이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이제 왼쪽 영역이고요. 오른쪽 부분에 사용 불가능 부분에 있는 부분은 아직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자 도구 범주에 있는 서비스들의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 업데이트보다는 이제 서울 리전에 두 가지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빌드 서비스가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드 빌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빌드 서비스고요. 코드 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빌드 서버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정하고 뭐 패치하고 유지 관리 하시지 않고 그냥 코드 빌드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작업을 하실 때 해당 빌드 작업을 코드 빌드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임시 컴퓨팅 컨테이너가 하나 프로비전 되어서 거기에서 빌드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빌드 서버 하드웨어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또한 코드 빌드는 그 빌드 작업에 대한 볼륨에 맞게 자동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빌드는 사용자가 제출한 각각의 빌드를 처리하고 별개의 빌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의 화면 같은 경우는 그 코드 파이프라인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소스부터 프로덕션으로 배포까지 자동화한 이제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중간에 코드 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 빌드는 저희 코드 파이프라인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빌드를 통한 빌드 작업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그 Continuous Integration과 그 CD죠. Continuous Delivery Process를 설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코드스타 서비스도 이번에 서울 리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WS 코드스타는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빌드, 그리고 이제 배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서비스고요. 코드스타를 통해서는 빠르게 AWS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하고 팀 전체가 안전하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선택해서 개발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화면과 같이 이제 지속적인 전달 도구, Continuous Delivery 전달 도구 체인을 이제 몇 분 만에 빠르게 구성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안 서비스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기능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서울 리전이 I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희 AWS 코리아는 ISMS 인증의 의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AWS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시는 많은 국내 고객사에서 이 규제 준수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중 최초로 ISMS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증을 통해서 국내 고객, 그 AWS를 사용하고 계신 국내 고객분들께서는 키사 규정 준수 요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WS가 수행한 작업 등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쉴드 서비스, 그 디도스 방어하는 서비스인 쉴드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가 저희 AWS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API 호출을 기록하고 로그 파일을 이제 S3 버켓에
전달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그 쉴드에 대한 API 호출 기록을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저희 AWS 쉴드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이 로그는 보안 분석을 좀 활성화하시고 AWS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이제 규정 준수 감사를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왼쪽 편에 보이는 정보들을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쉴드 API에 수행된 요청이나 각 요청이 수행된 어떤 소스 IP 주소, 그리고 요청을 누가 수행했는지 아니면 요청이 언제 수행됐는지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학습 인공지능 서비스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워드프레스용 저희 아마존 폴리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워드프레스에 바로 손쉽게 폴리를 이용한 음성 컨텐츠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의 파트너인 그 워드프레스 엔진이랑 공동 개발을 한 이 샘플 플러그인은 사이트에 직접 팟캐스트를 게시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마존 폴리에서는 아마존 알렉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를 실감나는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서비스인데요. 많은 언어로 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음성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어 서비스는 서연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어떤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 운영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이 폴리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음성 서비스를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추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렉스에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마존 렉스에서는 이제 렉스 챗봇의 정의를 제이슨 파일로 내보내고 혹은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렉스 챗봇을 이제 내보내시게 되면 제이슨 구성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발화죠. 유터런스에 해당하는 부분과 슬롯, 프롬프트, 그리고 슬롯 유형을 가진 인텐트 스키마를 포함한 저희 렉스 챗봇의 구조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낸 스키마 파일은 수정이 가능하고요. 수정하신 그 제이슨 구성 파일을 동일한 계정이나 다른 계정으로 임포트 가져오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제 배포할 때 챗봇을 복제하는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 시켜주게 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배포 과정의 일부로 챗봇을 개발 계정에서 내보낸 뒤에 프로덕션 계정으로 쉽게 가져오시는 게 가능하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고가용성 구성을 하셔서 다중 리전을 사용하실 때 이제 챗봇을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AWS 딥러닝 AMI는 기계학습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그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클라우드에서 딥러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도구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AMI를 통해서 아파치 맥스넷이나 글루온 그리고 텐서플로우와 같이 인기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사전에 설치된 EC2 인스턴스를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정교한 사용자 지정 AI 모델을 교육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이제 새로운 개발 기법과 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신 버전의 그 프레임워크와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우측 하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도구 매니지먼트 툴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프리티어를 이용할 때 이제 비용이 발생될까봐 좀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AWS 버젯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AWS 프리티어에 영향을 받는 저희 AWS 제품의 사용량을 추적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AWS 프리티어 사용량 제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제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앞 화면에 있는 기능들은 그 빌링 대시보드에서 설정 부분과 이제 예산 탭에서 해당 부분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에서는 매월 적격 서비스 사용, 가령 이제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같은 거죠. 그런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사용과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이제 월별 사용 제한을 초과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이 저희 프리티어 사용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혹은 초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을 받으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서비스가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하시면 이제 IT 관리자 분들께서 어떤 승인된 제품으로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시고 이제 최종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시는 것으로 개인화된 포털에 필요한 제품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관리자는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제어해서 조직의 비즈니스 정책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IT 관리자는 이제 채택된 역할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가 IAM만 있으면 저희 AWS 카탈로그에 액세스해서 승인된 리소스를 배포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직에서는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는 관리자가 제어하는 카탈로그에서 필요한 제품만을 찾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첩성이 굉장히 향상되고요.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기능입니다.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신 EC2 스팟 인스턴스는 회수되기 2분 전에 이제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2분 경고를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를 통해서도 제공이 되게 됩니다. 저희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는 리소스 변경 사항 등을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SNS 토픽 등을 통해 이제 알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해당 알람에 이제 EC2 스팟에 대한 2분 경고를 자동 전송하도록 이제 규칙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아마 오토 스케일링 많이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WS를 사용하고 계신 거의 모든 고객분들께서 알고 계신 EC2의 하나의 기능일 텐데요. 이번에 오토 스케일링이 서비스 형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그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서는 저희 EC2 인스턴스와 스팟플릿 그리고 ECS 작업 그리고 다이나모DB의 테이블이나 인덱스 그리고 오로라 복제본 등에 대한 리소스를 이제 규모 조정 계획을 수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동작하는 거는 현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 저희 엘라스틱 빈스토크로 배포한 애플리케이션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나 이제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탐색해서 규모 조정이 가능한 리소스들을 파악을 하고요. 가령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나 다이나모DB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요. 여기에서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어떤 성능 최적화 부분이라던가 혹은 비용 최적화 아니면은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하게 이런 부분들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URL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미나가 끝난 뒤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와 이제 녹화한 영상은 다음 URL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